피릿들 인생에는 참 사랑했지만 결국 지쳐 떠나야 됐던 나쁜 친구가 있었나요?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었지? 싶은 시절 인연. 오늘은 이 복잡한 감정을 드라마 은중과 상현을 통해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왜 어떤 친구는 유독 매력적인데 힘든지, 우리는 왜 때로 유해한 사람에게 끌리는지 그 심리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단번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죠. 상현이가 딱 그런 류의 사람입니다. 전학 첫날부터 교실을 장악하는 분위기, 존재만으로도 주목을 받는 유형, 장관까지 지낸 유명 정치인의 손녀, 그러면서도 교탁 위에서 당차게 자신을 날라리라고 소개하는 전학생. 그런 상현을 향해 은중은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천상현은 천재 같아. 여기서 관계의 첫 번째 축이 생기는데요. 은중이 상현에게 가졌던 감정, 바로 선망입니다. 그리고 이를 상징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넌 참 좋겠다. 은중의 마음속엔 늘 선망과 부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현이 은중에게 품은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질투심이었습니다. 부러움과 질투심. 비슷해 보이는 이 두 감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부러움엔 나와 너, 두 사람만 필요합니다. 반면 질투심은 두 사람이 아닌 세 사람이 필요한데요. 나와 너의 관계를 위협하는 또 다른 제3자가 있어야 감정의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두고 경쟁하듯 마음의 크기를 재고 따지는 것. 바로 질투심의 본질입니다. 드라마 은중과 상현에서는 은중의 부러움과 상현의 질투심이 각자의 내면을 어떻게 뒤틀어 놓는지 보여주는데요. 두 사람의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린 시절 상현의 질투심은 엄마와 은중이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보다 은중이에게 먼저 음식을 덜어주는 엄마의 모습에서, 나에겐 차가운 엄마가 은중이를 반기며 웃는 모습에서 시시때때로 질투심을 불태웁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아요. 내재적 분노심을 키우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죠. 질투를 숨기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 혼자 단정하고, 혼자 상처받고, 혼자 분노하기.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보다 은중이를 더 좋아할지도 몰라. 이런 가설을 스스로 만들고 그걸 진짜로 믿어버립니다. 반면 은중이는 어떨까요? 은중이는 자신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연대 앞에 함께 웃습니다. 두 사람이 자신으로 인해 연결되는 그 순간들을 사랑하죠. 대학생이 된 은중과 상현, 그리고 남자친구 상학, 이렇게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술을 마실 때도 은중이는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셋이 이렇게 술을 마시니까 너무 신난다고요. 여기서 은중은 연결형의 말투를 쓰고 있습니다. 관계를 수용하고 연결하고 확장하는 언어죠.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한데요. 은중은 관계를 확장하면서 사랑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고, 상현은 관계를 독점해야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의 성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상현이는 내현적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강하고, 은중이는 에코이스트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에코이스트와 나르시시스트는 정확히 반대의 개념으로 사용되는데요.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 조용하고 섬세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사랑받고 싶은 강한 욕구와 불안정한 자존감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 내 결핍을 채워줄 사람을 찾는 성향이죠. 반대로 은중은 에코이스트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에코이스트는 갈등과 거절을 두려워해 나를 줄이고 타인을 우선시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관계가 힘들어도 나만 더 잘하면 되지 라며 스스로를 희생하는 방향으로 버티죠. 이런 성향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사가 있는데요. 은중과 상현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한 번씩 주고받는 대사입니다. 상현의 경우 은중이 자신에게 엄마에게 잘하라는 말을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와 딸이 너랑 네 엄마 같은 줄 알지? 넌 어차피 이해 못해. 이번엔 은중의 경우를 볼까요? 회사를 그만두려는 은중에게 찾아온 상현은 정말 은중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말합니다. 왜 네 기획안까지 놓고 가냐고. 이 말은 왜 그만둘 회사에 네가 그렇게까지 희생을 하는 건데? 와도 같은 맥락으로 들립니다. 이때 은중이는 말하죠. 어차피 넌 이해 못해. 자기 중심적인 상현과 타인 중심적인 은중. 두 사람은 서로 기름과 물처럼 섞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상현이는 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된 걸까요? 상현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현은 사랑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상현은 타고난 기질이 예민하고 섬세한데요. 이런 성향은 통제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엄마와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보듬어주고 아껴주는 방식의 사랑이 잘 맞았겠죠. 온전한 사랑을 받았다 느끼지 못하기에 사랑을 베풀지도 사랑을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영원히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상현이는 극이 진행될수록 은중이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수록 스스로를 망치는 일에 스스러움이 없습니다. 자신을 향한 은중이의 선의를 자격지심으로 받고 은중의 마음을 돈으로 갚은 뒤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너만큼 나 자신을 혐오스럽게 만든 사람은 없었어. 대사만 보면 은중이 상현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것처럼 들리는데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은중이의 배려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현이의 뒤틀린 속내가 여과 없이 보여지는 씬인데요. 사실 은중이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기보단 스스로에게 하는 말로 들립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버려지기 싫어서 상현은 늘 자신이 먼저 떠나는 걸 택합니다. 30대에 다시 만난 후 은중이의 프로젝트를 훔치고 나서도 너가 멀쩡한 게 싫어. 안 가졌으면 좋겠어, 나처럼. 지나친 자기 연민으로 인해 사과 대신 분노 다음엔 관계를 끊어내는 방식을 택하죠. 그게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자존감이 낮은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10대, 20대, 30대를 걸쳐 상현이는 변화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반면 은중이는 다릅니다. 10대 때는 이유도 모른 채 상현에게 버려졌고 20대 때는 이해해보려 했고 30대가 되자 드디어 자신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참 보잘것없다. 무등으로 남아. 누가 널 끝내 받아주겠니? 이 말은 잔인해 보이지만 은중의 삶을 되찾는 선언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운 것이죠. 에코이스트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은중이 자아를 키워가고 확립해가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타인을 향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으로 말이죠. 상현은 은중의 기획안을 훔쳐서 대박을 터뜨립니다. 과정이 어떻게 됐든 결과적으로는 은중의 뒤통수를 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입니다. 심지어 그 일로 충격을 받은 은중은 영화판을 떠나기도 하는데요. 상현은 완벽히 은중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가짜 승리라는 걸 스스로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 죽는데. 드라마의 후반부 암 진단을 받은 상현은 말합니다. 누가 널 받아주겠니? 라고 했던 말. 그 말 때문에 내 30대가 전부 지배됐어. 그래서 1년짜리 결혼을 6년이나 끌었어. 상현은 은중의 말투 하나에 자신의 삶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감정이 취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 약한 사람일수록 말투의 상처를 평생 품고 가죠. 그리고 이것은 은중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상현의 내면을 드러낸 고백이었습니다. 은중은 몰랐던 사실입니다. 이 순간 두 사람 모두 해방됩니다. 상현은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은중은 더 이상 상현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한평생에 걸친 우정과 집착, 질투와 선망을 깊이 있게 다룬 드라마. 은중과 상현이의 일방적인 폭주로 치부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도 한때는 은중이었고 또 상현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상현이 같은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을 생각해 봤는데요. 은중이에겐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말을 전하고 싶은데요. 지치고 아파도 끊지 못하는 관계를 겪으며 가장 필요한 건 내 편이 되어주는 나입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히릿들의 마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매력인물 사전은 조금 다른 유해한 매력에 대해 또 서로를 망치는 관계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히릿들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히릿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나눠주세요.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